음악이 너무 구려. 안녕하십니까, 지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건물을 그려볼 건데요. 건물 그리기 전에 여러분이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건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거 뭐 건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집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구성 요소들. 초점 좀 맞추고요. 오케이. 제가 했던 게임들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심즈, 플래닛 코스터 봐보면은 오브젝트라고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벽이 있겠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그죠? 벽이 있죠? 벽이 있겠고, 크게 지붕이 있겠네요. 벽하고 지붕만 그리면은 집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죠? 그려볼까요? Z축.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은요, 투시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전 영상 보시면요, 1분 스케치라고 제가 올린 거 있는데요, 그 구도 3소점, 그 구도로 오늘 설명을 도와줄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윗면 그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지붕 그릴 거니까. 지붕의 높이 2미로 정했고요. 대충 1층의 높이로 똑같이 했어요. 비슷하게. 끝과 끝을 X 짓고, 지금 하는 게 무슨 작업이냐면, 모르신다면 제 전 영상 보세요. 네, 지붕에 물매가 나왔습니다. 자, 잘 보이셔야 할 텐데, 진하게 그어보죠. 어차피 뭐 지우개로 지우면서 할 거니까 진하게 그어볼게요. 괜히 흐리게 그리면 영상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지붕 완성됐고요. 그죠? 집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선은 저는 바로바로 지워줍니다. 불필요한 선은 바로바로 지워줍시다. 여기까지는 뭐 쉽죠? 이거는 뭐 그릴 수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 그릴 수 있겠죠? 벽하고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문하고 창문이 있겠네요. 문하고 창문이 있겠네. 문하고 창문은 둘 다 벽으로 가겠죠? 벽의 요소. 요거는 현관문이 될 수도 있고, 현관문은 좀 크겠죠? 그다음에 그 외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창고문? 아니면 쪽문? 쪽문이 뭐 뒷문 같은 거죠? 뒷문. 현관문은 그 대신 다른 문보다 더 예쁘고 크게 그려주면 되겠죠? 창문은 이것도 역시 벽에 가는 건데, 벽에 붙일 수도 있고 지붕으로 갈 수도 있네요. 지붕에 창문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겁니다. 에어컨 좀 틀고 그려볼까요? 그 전에
이 구조가 반지하가 될 거예요. 오늘 그릴 건물은 반지하. 반지하라 하면은 지상에 반층 정도 위로 올라온 구조를 말하죠. 반층 정도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적은 층도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빼꼼이 이렇게 층의 일부분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초점 맞추기. 나이 샤프. 아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반지하라 하면은 이렇게 1층이 지상에서부터 약간 더 올라와져 있는, 그 대신 반지하라고 한다면은 꼭 계단이 그려져야 되겠죠? 계단. 왜냐면 1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구조가 일단 문을 여기 그렸다고 칩시다. 문 투시에 맞게 이렇게 Z축은 Z축대로 이렇게 방향 가주시고, 문을 그렸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계단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일단 현관문을 열 공간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적어도 최소한의. 빠르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현관문에서의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주고요. 그제서야 이제 계단을 만들 수 있겠죠? 계단 그려봅시다. 계단을 일로 형성할 수도 있고 일로 형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빼봅시다. 계단 그리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여기 내려갈 테고, 내려가면은 다시 나올 테고, 다시 내려갈 테고. 자자자자자자자, 다시 너무 대충 그리고 있다. 내려갈 테고, 내려가는 부분은 폭이 좁게, 발 닿는 부분은 폭 넓게, 내려가는 부분 폭 좁게. 그러니까 내려갈 테고, 밟을 테고, 내려갈 테고, 밟을 테고, 내려갈 테고, 밟을 테고. 그죠? 이거 나중에 사인펜으로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고, 밑그림은 여기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반지하라 하면은 반지하가 어떻게 그림에서 표현이 되느냐, 창이 있겠죠. 반쪽짜리 창이. 그쵸? 그러면 반쪽 창이 찰이 있다는 거는 이 건물 내부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겠구나, 혹은 이 건물 자체는 반지하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아주 그냥 계단이 엉망으로 그려졌다. 아무튼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또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뭐 창문은 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 옆에 조그만한 창을 그려봅시다. 요즘은 인터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없었던 시절에는 문을 열기 전에 이 조그만 창으로 누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제가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 너무 공간이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냥 갑시다. 공간을 좀 확보를 좀 더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 뺏지 말고, 얘네들이 한 세트가 될 수 있겠고, 문하고 창문, 그 다음에 문 옆에 조그만 창, 그 다음에 창문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실제로 문만한 창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문하고 창문 그렸고, 반지하도 그렸고, 계단도 그렸고, 지붕 그렸고, 벽 그렸고. 지붕의 모양을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끝을 살짝 올려줄게요. 한 이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움푹 패이게 약간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하고, 당연히 지붕에 처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골격들 가려지는 부분은 바로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여기까지 따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지붕 업그레이드 좀 했고, 기둥은 보통 우리가 평면도에서 볼 때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기둥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기둥. 근데 이게 기둥이 벽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벽에 딸린 기둥. 중세시대 집 디자인 하면은 요것이 빠질 수가 없죠. 외벽에 붙어있는 이 나무들, 요 지붕 라인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한층 높이에 되는 이 부분, 이 경계 부분에도 수평으로, 기둥이 수평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의 몰딩이라고 있는데, 보통 그 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띠, 머리띠 같이 아니다, 그거는 다른 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감싸는 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몰딩입니다. 예를 들어 층과 층 사이를 구분할 때 이렇게 띠를 둘러줄 수도 있거든요. 이 띠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몰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분리할 때 몰딩을 사용하기도 해요. 만약에 아래층에 반지하층의 재료가 재질이 돌이다, 이렇게 아주 큰 벽돌이 아니다, 이건 아무튼 이 네모로 가공된 돌, 그리고 위에는
흙이었을 때 이렇게 재료를 분리할 때 몰딩이 가운데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재질까지 그리게 됐네. 아무튼 몰딩은 그렇고, 심심한데 몰딩 하나 더 넣을까요? 근데 이렇게 창을 가로질러 가기도 해요. 그 대신 창을 가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문 끝을, 이 끝 쓰라라고 하는데, 이게 건축 용어이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아무튼 이 스라를 맞췄다고 하는데, 이 문 스라에 맞춰서 몰딩이 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쵸? 그리고 창에 좀 깊이감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문도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되겠고, 문도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창과 현관문의 깊이감도 넣었듯이 지붕도 두께감을 그려줍시다. 이렇게 두께감 형성할 수 있겠죠? 지붕 그린 김에 지붕의 요소에 굴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굴뚝이, 잠깐만요. 굴뚝은 당연히 이 Z축 따라가 줘야 되겠죠? 재밌는 실루엣을 생각하신다면은 요거를 좀 가리지 맙시다. 좀 이쪽으로 좀 빼볼까요? 끝을 가리지 말고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대신은 요 직선은 요 지붕의 물매를 그대로 평행하여 따라가 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냥 막대기에 꽂은 것처럼 하지 말고, 이왕 할 거 디자인을 좀 넣는다면은 굴뚝에도 지붕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굴뚝에도 지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 꼭 산타클로스가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굴뚝이 아니더라도 측면에 구멍 뚫린 굴뚝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굴뚝이 꼭 지붕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벽면을 따라 굴뚝이 형성돼서 마지막에는 지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보셨을 건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지우죠. 측면을 지워보죠. 반지하 창문이 잊혀질 뻔했네. 측면 지우고 이 정도의 두께감으로 굴뚝이 있다 합시다. Z선, Z축 따라 수직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뚫릴 곳은 한 이 정도 뚫리겠네요. 이 지붕이 너무 굵다. 얘도 똑같은 굵기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 높이와 비슷하게
왠지 가져야 될 것 같죠? 지붕 임팩트는 얘가 더 큰데 얘가 더 작으면 안 되니까 높여봅시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지붕 이렇게 지붕 굴뚝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가려지는 부분은 바로바로 지우개로 지웁시다. 이게 벽면에 노출된 굴뚝. 그죠? 벽면에 노출된 굴뚝이 되겠고, 마지막에는 지붕을 뚫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 굴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굴뚝도 만들 수 있겠고, 앞마당 앞마당에는 도보가 있겠고 울타리가 있겠네요. 아, 울타리 하니까 또 비슷한 오브젝트, 비슷한 요소가 있죠. 난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난간이 꼭 발코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 틀에도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난간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이 마음껏 생각하신 대로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이왕 창을 그린 겸 창 틀을 넣어 봅시다. 문도 디자인 해줄 수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문 디자인은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개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 손잡이는 여기 있겠고, 여기 창틀 조그맣게 해주고, 창틀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더라? 창살?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겠고, 살짝 움푹 패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해주고, 난간, 창에 박혀있는 난간까지 그렸고, 울타리는 수직적이죠? Z축을 따라가줘야 돼요.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그런 울타리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울타리 디자인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따 하고, 도보 길 도보까지 그렸고, 울타리까지 그렸고, 난간은 이걸로 대체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조경.
아,